내게는 나를 사랑할지 모른다고 기대하고 사랑해주기를 바란 남자들, 여자들이 무척 많았다. 하지만 나는 정작 나 스스로는 그런 식의 사랑을 딱 한 번 했지. 그런데 내가 사랑에 빠진 건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었지. 절대 사람이 아니었어. 그가 카탈로그의 표지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누군가가 아니라 그들의 눈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단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닌 눈이 우리가 어디 있고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과. 엘리 스미스의 소설 가을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 이웃을 인터뷰하라는 숙제 때문에 늙은 게이 데니얼과 만나게 됩니다. 데니얼의 집에는 항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매번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뭘 읽고 있니? 그렇게 시작된 8살 소녀와 80살이 넘은 노인의 특별한 우정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데니얼을 통해 모든 이야기에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술사를 전공하는 대학 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데니얼의 눈으로 세계의 아름다움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넓혀준 상대를 잊지 못한다고 하죠. 나의 세계를 넓혀준 사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태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기를 싫어하고 아들을 좋아하는 강태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기와 아들은 너무 간극이 크지 않아요? 이거 원고 받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네. 그러게 연결점이 있어야 하는데 싫어하는 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모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들이 모기를 제일 무서워해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아들이 모기한테 물린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자보다 모기를 훨씬 더 무섭대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아들이 싫어해서 모기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네요. 모기한테 물리면 간지러운 그걸 싫어하는 걸까요? 아들? 간지럽기도 하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피부 트러블도 좀 나고 나중에 병원도 갔었어요. 한번 좀 심하게 돼서 그래서 정말 무서워해요, 모기를. 그럼 진짜 무서워할 만하겠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강태식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2년 장편소설 굿바이 동물원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황산벌 청년문학상을 수상한 장편소설 리의 별과 중편소설 두 얼굴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설집 영원히 빌리의 것을 출간하셨어요. 책 출간하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하고 50권 정도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네. 집에다 쌓아뒀는데
아직 보내지 않고 있고요. 50권이 집에 그대로 쌓여 있네요. 네. 달라진 점은 집에 50권이 쌓여 있다는 것뿐이고요. 네. 50권이 쌓이기 전과 후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꾸준히 좋아하니까 소설책 읽고 있고 가사를 하고 있고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가님 서재에는 없었던 책 50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네요, 지금. 곧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니, 천천히 하셔도 뭐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지 10년 만에 소설집을 내신 거예요. 그 작가의 말에 단편 소설 하나하나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적어 놓으셨어요. 그 첫 단편집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일단은 이게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소설집으로 엮여 나오는 게 단편 소설집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출판사에서 10년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일단 그 타이틀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 게을렀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했고요. 단편집이 좀 얇아요. 그래서 많이 실리지는 않았는데 원래는 조금 더 많았는데 많이 이제 제외하고 그다음에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흘러간 그 뒤에도 썼지만 흘러간 시간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훨씬 앞에 어떤 비리거나 그랬던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완만해지고 조금 더 결 자체가 상식적으로 변하면서 좀 더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처음에 글들을 좀 봤을 때는 그것들을 저한테 청탁해 주시고 그리고 지면에 실어주시고 거기다가 원고료까지 주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뭐 10년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구나. 내가 너무 당당했던 거 아닌가 그런 글을 내고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어떤 이렇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정말 그랬어요. 겸손한 게 아니고. 저도 딱히 모르지 않는 마음이어가지고 저도 소설집 낼 때 쉽지 않은 소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도 그때 그런 자책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걸 돈 받고 그러니까 돈 받고 발표했다는 게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움찔움찔 놀랐어요. 저도 지금 살짝 움찔했어요. 그랬어요. 작가님의 첫 소설집 영원히 빌리의 것, 이 표지 사진을 보면은 아마도 미국 서부의 주유소 같아요. 이게 작품 집에 실린 영원히 빌리의 것에서 빌리 발렌타인이 근무하는 자동차 매장 옆에 도로변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수록작 우리에게 가능한 순간에서 제리 맥킨이 아들 토미를 만나러 가다가 멈췄던 주유소 같기도 합니다. 이 소설집 전체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표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표지 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3개를 제안을 받았는데 3개가 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한겨레 출판사에서 굿바이 동물원도 처음에 출간을 했었고 그때도 느끼는 거지만 뭐 글의 내용에 비해서 표지 복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굿바이 동물의 표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신다고 그러시는데 바꾸지 말아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 표지 너무 좋아하는 표지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표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출판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예쁜 표지를 정말 변변치 않은 글에 씌워주셔서 제 글이 너무 좀 별별 없지만 표지 때문에 많이 빛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어떤 쓸쓸한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저는 이 노을 지는 하늘과 이 그렇죠? 자동차의 뒷모습과 그래서 되게 소설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저도 소설을 다 읽고 했습니다. 소설집에는 모두 7편의 단편이 담겨 있는데요. 회로의 죽음과 탕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런던이 배경이고 빌리 발렌타인, 척, 제리, 캐럴, 마크와 같은 외국 이름과 지명이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추천사를 쓴 정세랑 소설가는 한국어로 쓰는 영미문학의 형태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배경과 인물들을 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물론 저도 한국 인물과 이름을 썼는데 니에별을 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반적으로 미국, 그다음에 뭐 브라질이라든가 그 남미 쪽 분들도 나왔고 일본 분들 뭐 이런 유럽 분들도 나와서 여러 어떤 인물들을 통합하다 보니까 외국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고 근데 그 원인 의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성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어떤 인간들의 어떤 보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세계 모든 인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리에벨을 썼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떤 그런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제 나름대로의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있죠. 루틴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분위기가 좀 좋았고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어떤 제가 원하고자 하는 정서도 좀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훨씬 재밌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한국 사회 한국 인물들로 쓰다 보면 좀 깝깝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 사회를 너무 잘 알고 한국 사람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답답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국 지명과 외국 이름으로 쓰면 훨씬 더 자유롭게 즐겁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소설이라는 게 이미지인데요.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 거리감이 그 정도 어떤 이름 장명이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런 장명을 쓰다가 이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 했어요. 뭐 발렌타인을 뭐 이렇게 영수라든가 뭐 이렇게 그것만 딱 이제 바꾸면 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름과 더불어 이제 배경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름 또 바꾸면 안 되는 어떤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게 잘 쓰신 것 같아서 저도 적극 열심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네. 표제작이면서 맨 처음에 실려 있는 소설인 영원히 빌리의 것. 그래서 내용을 짧게 얘기해 드리면 빌리 발렌타인은 사막 지역의 도로변에 자리 잡은 척 앤드 빌리 중고 자동차 매장에서 일하는 주인공인데요. 척 베리가 외부 영업을 나가면 빌리는 사무실을 지키고 모래를 쓸어 담는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먼 친척인 천체 물리학자 몽키 디 발렌타인 박사에게 유산으로 행성 발렌타인 96419D를 물려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책을 사서 소설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작가의 말에 작가님께서 이 소설을 천문대에서 완성하신 소설이라고 밝히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고 천문대에서 쓰게 되셨는지. 예. 어떤 소설이라는 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인생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부분이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론적으로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상실이라는 것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 상실을 통해서지만 결국은 어쩌면 인생 자체가 상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것 자체가 또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상실에 대한 이야기죠. 빌리 발렌타인 이야기는 어느 날 어떤 행성을 하나를 소유하게 되고 그것보다는 그것을 잃는다라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 커다란 것을 잃는다라는 것, 느끼지 못했지만 잃었을 때 그것이 커다랗게 보이고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싶어서 했던 거고요. 사실 장편으로 이게 좀 확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건 원래 장편으로 기획했던 건데 일단은 단편으로 이제 먼저 써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행성 시리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성을 좋아하는지 행성 시리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정말 천문대가 있어요. 그래서 천문대를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천문대를 이렇게 돌면서 탑돌이 하듯이 이렇게 돌면서 글을 써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 뱀도 있고 뭐 거기 노인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쉬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뭐 거기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저한테는. 예. 맞아요. 잘 안 풀릴 때도 걷다 보면은 뭔가 또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카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좀 답답하고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천문대가 저는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고 거기 말고도 몇 곳이 있어요. 안에는 뭐 카페에 가서 많이 쓰는데 저는 주로 이제 야외에서 많이 좀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탕이라는 소설은 또 겨울에 팔각정에 앉아서 쓰셨다고 또 작가의 말에 써오셨는데 네, 정말 여러분 강태식 작가님이 천문대와 팔각정, 교회처럼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쓴 소설들 영원히 빌리의 것이란 소설집을 사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빌리의 것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빌리 발렌타인은 빗자루로 책상 다리 밑에 낀 모래알을 긁어내며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그런 게 인생인지도 몰랐다. 시시하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다가 끝장나는 것. 네. 저도 이 문장 읽으면서 되게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에게 그런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모래를 쓰는 일과 같은 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하시는 일 중에 모래를 쓸어내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일. 그냥 뭐 일상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뭐 그런 생각은 좀 했었는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설거지하다 보면 내가 시치프스가 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끝나지 않아. 예, 끝나지 않고 올리면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설거지는 좀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네, 요즘은 많은 어떤 기쁨들도 찾고 있어요. 집을 청소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귀찮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사무실에서 모래를 쓸지 않으면 예, 그렇죠. 사무실은 모래로 덮이겠죠. 맞아. 이 문장은 그러니까 빌리 발렌타인이라는 인물의 어떤 정서라든가 위치 내지는 시선으로 쓰여진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였고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위해서 쓰여진 건데요. 하여튼 저는 모래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것들을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거지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청소 쌓아두면 맞아. 중요하고 맞아. 중요한 일이었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 근데 저는 설거지 하는 게 이제는 좋더라고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릇 놓는 질서도 있고 여름에는 찬물로 하면 또 시원해. 손이 시원해지면 몸이 시원해.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하면 또 이렇게 손이 따뜻해지면 몸이 따뜻해지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밥을 먹고 설거지를 이제 바로 이제 하면은 되게 편해요. 마음이 내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래서 좀 이게 쉬었다가 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편해요. 이게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편해요. 그냥 하면 되는 일. 네, 맞아요. 네, 규칙이 있고.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 영원히 빌리의 것에서 빌리가 이제 불 꺼진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마지막 장면이 저는 진짜 압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장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우리에게 가능한 순간이라는 소설에서는 소설의 주인공 제리가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던 아들 토미를 15년 만에 찾게 돼서 만나러 가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주비행사의 밤은 우주미아가 된 줄 알았던 우주비행사 남편 마크를 50년 만에 만나러 가는 캐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소설을 다 보면 어떤 혼자 남겨진 사람들,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상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뭐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상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측면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상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소중한 것들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한 순간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만약에 이 아이를 내가 잃어버리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캐럴은 부부와의 관계잖아요. 우주비행사의 밤에서도.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죠. 저에겐 어떤 바꾸면. 그래서 그런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 제 곁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상실했을 때의 어떤 정서가 저한테는 되게 상실을 안 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우리에게 가능한 순간이라는 소설도 정말 좋았는데 그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가능한 순간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인 우리에게 가능한 순간의 주인공인 제리가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시간이 흐른 후에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이 아들과 내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가능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작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를 아직 잃지 않은 우리들이 다가올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구나. 뭔가를 잃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목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늘어진다고 고치라고 자꾸 했는데. 좋은데. 저도 좋았었는데.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작가님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상실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비행사의 밤이라는 소설도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서 캐럴이 마크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방금 쓴 후추통을 정확히 제자리에 돌려놓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엄마의 잔소리였죠. 남자를 고를 때는 후추통을 제대로 놓는지만 봐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가님도 평소에 그러실 것 같아요. 정리정돈 잘하실 것 같고. 저는 제 구역이 있어요. 저는 제 구역 내에서는 명확하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른 구역은 제가 좀 이렇게 책임을 다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구역은 제 책상이랑요, 저기 싱크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막 하는데, 나머지는 좀 아이가 9살이고 남자예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 다른 데를 후추통을 제대로 돌려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제가 하나 돌려놓으면 10개를 이렇게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이가 있는 집이죠, 뭐. 그렇습니다. 생기가 넘치죠.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는 거겠죠? 후추통을 제대로 제자리에 놓는 사람으로. 문 먼저 잠그겠죠. 네, 맞아. 들어오지 마음이 마. 아파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그게 다 과정이니까.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걸어간 사람이란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19세기 초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의 지도자로 알려진 가공의 인물 네드 러더의 일기가 발견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쓰신 소설은 이렇게 딱 줄거리만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 반대편으로 걸어간 사람도 정말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회로의 죽음이라는 소설에서는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병두가 그 업무와 그로 인한 거에서 어떻게 파괴되어가는 삶, 마비되어가는 삶 같은 걸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이 두 소설이 좀 배경은 다르지만 닮은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초기에 쓰여진 글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로의 죽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냥 첫 글자부터 다시 썼고요. 너무 예전 것은 너무 날 것이어서 많이 수정을 했던 작품들이에요. 이것들은 굿바이 동물원하고 좀 많이 좀 닮은 거죠.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한참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었을 때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오면서 어떤 인간 개인으로 더 시선이 옮겨간 것 같아요. 사회 전체 어떤 부조리라든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아까 전에 뭐 언급해 주신 우리에게 가능한 순간이나 아니면 뭐 빌리 발렌타인 아니면 뭐 생일 전야 뭐 이런 것들처럼 한 개인의 어떤 불안과 그의 어떤 관계성,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으로 좀 시선이 좀
좁아졌죠. 그러면서 전 또 기뻐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나오고 한 인간을 좀 키우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오랫동안 둘만 생활을 했어요. 저희는 CC였고 해서 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주 늦게야 이제 아이를 가진 어떤 물론 더 늦게 가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름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생기면서 저의 어떤 글에 내지는 어떤 세계관 자체에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폭탄 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쓰고 싶고 그게 어쩌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글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독서의 방향도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좀 흘러갔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 영미문학을 말씀하실 때 좀 어떤 그렇게 좀 독서 방향 흘러가다 보니까 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는 이 사회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에만 굉장히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에 대해서만 썼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대로 인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됩니다. 작가님께서 계속 아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아내분이 서유미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유미 작가님께서 작가님 소설 뒤에 발문을 써주셨어요. 그 발문에 이제 써주시기를 강태익 작가님이 얼마나 요리를 멋지게 잘하시는지에 대해서 써주셨고 그러셨는데 이제 또 써주시기를 다른 분들이 강태익 작가님 안부나 출간 소식을 궁금해하면 책 읽기를 즐겨해서 당분간 출간 소식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부분도 발문에 서유미 작가님께서 쓰셨어요. 요즘 읽으시는 책은 어떤 건지 궁금해졌어요. 글쎄요, 뭐 그냥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전자책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제가 아무래도 그 다루는 거를 좀 무지해서 좀 잘 저한테 맞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직접 종이로 이렇게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책에 관련돼서도 이제 제품들을 사는 걸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책 커버를 산다든가 책 꼬지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만지는 걸 좋아하는데 집이 이제 책이 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해서 요즘은 도서관에서 이제 책 빌려서 반납하고 빌려서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들어오는 책을 위주로 좀 읽고 있어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드려보자면 소설가 부부로 사는 삶은 어떤가요? 부부가 모두 소설을 쓰면서 사는 삶. 이게 그 가끔 이제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동종 직업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종사했던 부부분들이 계신데 뭐 많이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아니까 뭐 이런 얘기. 근데 이 소설가는 조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좀 무서운 측면도 있죠. 일단은 가장 무서운 독자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보여주면 하평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내도 얼마 전에 저한테 글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무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이제 어떤 흉금 없이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가장 뭐 이렇게 기대치도 기대치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좀 세기 때문에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좋은 글을 썼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좀 호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강생 분들의 글을 또 하평을 좀 합니다. 근데 뭐 그분들의 글도 좀 열심히 읽는 편이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내의 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수강생들 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글을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정말 든든한 지원군, 응원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소설 구성 얘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건 좀 구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예, 하는데 예전에는 뭐 밥 먹으면서 뭐 또 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배우자이자 가장 좋은 친구 아닌가요? 대화가 되는? 아 정말 너무 든든하고 그쵸. 이야기하면은 어느 날은 이제 그냥 아이 재워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글 얘기를 하죠. 뭐 좋았던 책, 그 책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다음날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네. 예, 아주 복이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작품 낭독해주는 시간인데요. 어느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예, 아까 전에 최지영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빌리의 것에서 예,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실링팬은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멀리에서 달려온 트럭 불빛이 사무실 창을 훑고 빠르게 지나갔다. 가끔씩 모래바람 부는 소리가 들렸고 빌리 발렌타인은 불 꺼진 사무실에 혼자 앉아 울기 시작했다. 콜먼과 척베리를 만나러 가야 했지만 당장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고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다. 빌리 발렌타인은 자기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했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자기가 울고 있고 울음이 그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빼면 그랬다. 네, 감사합니다. 영원히 빌리의 것의 마지막 장면을 읽어주셨어요.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그냥 멋있다고 생각해서. 좋아서, 맞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라. 예. 맞아요. 여러분도 강태기 작가님의 영원히 빌리의 것을 사서 읽으시면 정말 이 앞 이야기를 알아야 이 뒷장면이 주는 어떤 그 마음의 울컥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예요. 예. 네, 요즘 뭐 좋아하세요? 전 소설을 좋아합니다. 일단은 그건 직업을 떠나서 그냥 원래부터 소설을 좋아했고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그것 외에 말씀드리자면은 글쎄요, 전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좋아하는데 네. 뭐 밑반찬도 만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있는데 제가 그 뭐 알리올리오 같은 걸 저 혼자 해서 혼자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크림새우 혼자 해서 또 혼자 먹고 그래서 리조또도 하신다고 요 발문에 보니까. 리조또요? 네. 예. 리조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집에 오븐이 아니 오븐은 없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그냥 볶음밥 해서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뭔가 이렇게 저 크림새우를 혼자 해 먹는데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내가 굳이 이걸 혼자 해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걸? 그런 생각. 근데 또 해 먹으면 또 맛도 있고 그래서 그쵸. 예, 그것도 많이 빠져 있는 게 주방기구가 되게 요즘은 탐나는 게 많아가지고 그릇이라든가 그릇이 도마 같은 거 이렇게 너무 인터넷 쇼핑을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라든가 식칼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릇 이런 거. 그 발문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도마에 오일을 바르신다고. 그거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일을 바르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컨디셔너 바르고 그다음에 닦고 도마에 일단 물 묻으면 무조건 닦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오래 가거든요. 칼집이 나는 것도 이제 없어지고 되게 전문적이세요.
아니, 저는 하면은 좀 그렇게 해요. 안 하면 안 하는데 하면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시구나. 아, 네. 강태식 작가님께서는 요즘 요리에 빠져 계시다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아버님한테 새우장 해드렸는데 솜씨가 좋다고. 새우장까지. 아, 강서방 솜씨가 참 좋네. 되게 삶이 풍족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문장의 소리 지금 만나요.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작품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 예,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장편으로 이제 확장할 것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좀 빌리 발렌타인의 영원히 빌리의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장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장 쓰고 싶은 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리즈물이죠. 한 10권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재밌겠다. 나중에, 그 빌리 발렌타인은 말고요. 네. 다른 어떤 큰 소재를 가지고 좀 이렇게 방대하게 조금 10권 정도를 해서 계속 SF에 계속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좀 현재성도 좀 있고 보편성도 좀 확보하는 그런 경계 문학에 서 있는 SF 소설로 좀 큰 거를 한번 좀 쓰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생각은 있습니다. 예. 저 여기 우주여행의 밤. 우주비행사의 밤이요? 우주비행사의 밤에 나온 그 우주비행사 캐릭터들도 너무 잠깐 나오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들도 언젠가 작가님의 다른 소설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 시리즈 얘기하시는데 그들이 떠올랐어요. 원래 리에별도 처음에 이제 단편이 있다가 이제 장편으로 확장되고 뭐 이랬던 어떤 기억들이 나네요. 네, 작가님의 다양한 소설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태식 작가님 보내드리고 전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문장의 소리 애청자인 박수진 씨입니다. 충무로에 있는 회사에 다니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애청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문장의 소리 애청자이고 홍보회사 다니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좀 IT나 금융업체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가분들 나와서 홍보하시는 거 들었는데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평소에 책을 읽으시고 난 뒤에 독서일기도 쓰신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네. 기록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독서일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책 읽으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표시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좀 기록을 써놓는 정도인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책하고 작가 정도로만 쓰니까 기억이 안 나서 시작을 해서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좋은 그 취미, 습관, 버릇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광고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상적이었던 그 이승우 작가의 사랑의 한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시간은 3분뿐, 정확히 3분 후 마이크가 꺼집니다.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이승우 작가의 사랑의 한 일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한 단편들이 포함된 책입니다. 표제작 사랑의 한 일은 신에게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고 요청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고요. 제물로 바쳐질 뻔한 바로 그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즘 사랑조차 교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넓이랑 그 깊이를 우리는 스스로 작게 만들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핵심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소설의 일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을 닮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생생하게 울린다. 맞아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라고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신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신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외아들인 나를 원하셨지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를 하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신이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지나치게 사랑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나치게 사랑한 것도 사실이라는 걸 나는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치라는 요구를 받지도 않았을 테지요.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치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네, 맞아요. 신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는 분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아들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분이지요. 신이 바치라고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요. 그분에게 아버지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자기에게 속해 있으면서 자기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나 누구를 주는 것이 바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만이 오직 사랑만이 바쳐질 수 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바치는 것이 힘들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놓는 것은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떠신가요? 문장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읽고 또 읽고 곱씹어보게 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네. 뭔가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3분이 다 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설가의 사랑의 한 일. 신이 아니라 인간의 텍스트로 창세기를 다시 읽고 다시 쓴 밀도 높은 작업과 삶의 궁극적 물음들의 답을 찾으려 애쓰는 작가의 깊은 사유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 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IT 기기입니다. 김학중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학중 시인님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2009년 문학사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내신 시집으로 창세,
청소년 시집 포기를 모르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제18회 박이나 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 이제 뭐 아무래도 학기 중이라서요. 강의하면서 네, 글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김학중 시인님과 함께 조금 색다른 취미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바로 IT 기기 덕후입니다. IT 매니아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력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시력이라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IT 기기가 발전되면서 네, IT 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됐죠. 요즘에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인님께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기기 품목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이제 흔히 말해서 태블릿 PC라고 하죠. 네. 태블릿 PC랑 노트북 PC 이런 것들에 다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또 점점 더 좋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녹취랑 그다음에 녹취하는 거에다 바로 필기를 얹어서 할 수 있는 앱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 어릴 때 그런 기기들이 있었으면 좀 더 학습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인님께서 요즘 활용하고 있는 IT 기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영상 촬영을 해서 이제 강의 영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맥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촬영을 직접 해서 네. 편집까지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맥북을 쓰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게 그냥 네이티브로 그냥 됩니다. 네. 원고 작업만 하지. 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집에 비치해 놓은 IT 제품과 가전은 총 몇 종류나 될까요? 글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저 이사했는데 네. 이사하시는 분들이 잔짐이 너무 많다고 특히 IT 기기나 이런 거 비싸니까 신경 많이 쓰이니까 나중에는 화내시더라고요. 이사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네, 이사팀. 그리고 책도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러면 수많은 IT 제품 중에 네네. 가장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현재 제가 쓰는 거로는 맥북 프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전들 중에서는 이제 건조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 싱스로 돼가지고 네, 핸드폰으로 다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건조기를 네. 핸드폰으로 네, 시간에 예약 맞춰서 넣어놓고 나오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시인님은 전자상가 같은 곳에 가서 기기 둘러보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거의 전자상가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지나치질 못하고 대체로 마트 안에도 요즘에는 다 전자기기를 파는 하이마트 같은 이런 거 막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럼요. 네, 그런 어떤 양판점들이 있어요. 가전 플러스 IT 기기를 다 파는 스마트폰까지. 그런데 신제품 나오면 꼭 가서 직접 만져보고 그렇게 이제 또 불러내가지고 물어보고 직원들이 제일 불편해하죠. 너무 자주 보니까. 안 사는데 자꾸 와서 물어보니까. 다 관심이니까요. 그러다 네. 보면은 사게 되고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죠. 네, 필요하다 싶으신 건. 네. 그리고 또 모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관련 교재 개발에 참여해서 원고도 쓰셨다고 하시는데. 로봇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거를 이제 교재로 썼습니다. 교재 글을. 와,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학중 시인님의 IT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나 김학중은 IT 제품의 매력을 알기 전에 나와 알고 난 후에 나로 나뉜다. yes. 시집이 많이 팔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고 싶은 수많은 기기가 이미 나에게 리스트업 되어 있기 때문이다. yes. 나를 가장 짜릿하게 만드는 건 언박싱하는 순간이다. yes. 모두 yes를 네. 말씀드렸네요. 올 yes네요. 정말 IT 기기를 사랑하시는 걸로.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IT 제품의 매력을 알기 전에 나와 알고 난 후에 나로 나뉜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yes라고 하셨어요. 네네. IT 매니아가 되신 이후에 시인으로서의 삶에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는 아주 좀 어릴 때부터 컴퓨터로 글을 썼어요. 제가 XT 시대 때부터 컴퓨터를 썼거든요. 허큘루스 보드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 모릅니다. 도스는 써보셨어요? 도스는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쓸 줄은 몰랐어요. 예, 저는 도스 때부터 써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그때 글을 쓰는 작업을 할 때도 이게 그냥 과제나 이런 걸 할 때도 제 글씨가 사실은 시력이 나쁘니까 제 글씨를 선생님들이 못 알아보셨어요. 악필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프린트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평가가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런 면이 있었죠. 글씨가 이게 뭐냐라고 혼나진 않았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부터 쭉 IT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수학만 좀 잘했으면 이 시인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인이 어떠세요? 시인도 좋은데. 시인도 좋은데 요즘에는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앞으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인이면서 동시에 엔지니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시집이 많이 팔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고 싶은 수많은 기기가 이미 나에게 리스트업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예스라고 하셨어요. 네. 꼭 소장하고 싶은 기기 있으시다면? 요즘에 신제품으로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거의 다 신제품이죠. 소장하고 싶은 거는. 그렇죠. 어떤 네. 거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색깔이 예쁘게 나와서 그 애플에서 나온 아이맥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데스크에 그걸 들여놓고 싶더라고요. 좀 예쁘죠. 네네. 맞아. 일단 예쁘면 갖고 싶긴 해. 네네, 그렇죠. 네. 나를 가장 짜릿하게 만드는 건 언박싱하는 순간이다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유튜브에는 언박싱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가 있을 정도로 기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제품 소장만큼이나 언박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시인님께서도 이런 언박싱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스라고. 좋아하고요. 네. 실제로 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진 않았지만 네. 중요한 언박싱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정말요?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박싱하는 순간 어떤 순간인가요? 뭔가 그 새로운 제품에서 새로운 기술을 처음 만나는 어떤 새로운 조우의 순간 이런 느낌이 있죠. 네. 설레는 순간, 흥분의 그렇죠. 순간. 네.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기술이 나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기대감 같은 게 있죠. 그것을 처음 만나는 순간을 이제 영상으로 남겨두시는 거구나. 네네. 네. 일단 비닐 뜯는 이렇게 소리부터 정말 즐거우니까. 소리부터. 네. 그럴 것 같아요. 설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번에 그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으면 지금 뭐 작업을 아예 못 하고 있었겠죠. 네, 뭐 이거 거의 혼자 사실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많이 배워야 되는 일이기도 네네. 하죠. 새로운 제품을 한다는 건. 네. 그러면 이제 취미에 이어서 문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네. 혹시 IT 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탄생한 작품도 있나요? 제 작품들 중에서는 이제 물론 약간 숨겨놓긴 했는데 네. 한창 그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받았던 적이 있는데 네. 포켓몬 고의 어떤 현상을 가져다가 시에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떤 스트리트북이라는 시였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다 사실은 그 게임 이전에도 사람들이 화면만 보고 다니는 경향도 있었는데 맞아. 네, 화면 보고 화면에 보여지는 세계가 더 중요한 세계로 변한 것에 대해서 시로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는 한국 SFC를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첫 시집의 한 부 자체는 사실은 SF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시에서의 SF를 선도하시는. 네네. 네, 멋있습니다. 그 시인님의 첫 번째 시집 창세에 수록된 벽화의 일부를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네. 눈먼저가 처음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벽이 거기 있다는 그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벽을 발견하게 된 것은 눈먼자가 자신의 몸을 뜯어 그린 벽화를 보고 나서였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왠지 이 작품에도 어떤 그런 문명, 첨단 기술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벽화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벽화가 저한테는 되게 뭐랄까 소중한 시 네. 작품이고 그래서 시 맨 처음에 예, 이렇게 둔 그 시이기도 한데요. 사실 IT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어떤 사회적 억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중적인 예, 그 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걸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라는 걸 많이 고민했는데 예,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릴 때부터 쭉 차별적인 발언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열심히 살고 어떤 성취들을 이뤄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그리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좋아졌는데 라는 말들을 하시는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장애에 국한시켜서만 쓰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거를 좀 그래서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벽화라는 시로 좀 써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IT 기기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네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죠. 네, 개발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첫 시집 창세가 나왔을 때 김학중 시인만의 궁극적 관심사에 매료될 가능성이 아주 큰 시집이란 평이 있었는데 이 첫 시집 창세를 묶으면서 가장 고심하셨던 지점이나 염두에 두었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사실 창세라는 제목을 시집 제목으로 내세운다는 거는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땐 되게 무모하게 보이는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집 전체에서 추동했던 그 상상력이 그렇다면 세계를 열어야 했던 그 힘은 어디로 갔을까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그거는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의 상상력일 텐데 우리가 뭔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상상력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못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서는 우리가 이 창세의 힘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닐까. 사실 이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힘인데 인간이 세계를 열어나가는 힘에 대해서 너무나 오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 가능성들을 좀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싶었던 작업이 창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편의 시로 계속 연작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창세라는 말 이 순간 되게 듣기 좋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제목에서는 창세라고만 했어요. 시 안에서는 이제 시 제목에서는 창세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표현 속에 있는 이미 어떤 종교적 상상력 때문에 또 제한될 것 같아서 창세라고 따로 이렇게 기를 빼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기를 뺀 것만으로도 뭔가 굉장히 또 다르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시인님의 무력의 테스트라는 시 중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기에 이 텍스트를 두고 갔는지 도서관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기에 여기 다시 텍스트로 남겨질 것이다. 그리고 상자도시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잘 조직된 도시는 세계 여러 각지의 도시의 모듈로 수출되기도 하죠. 우리 도시는 브랜드를 가졌습니다. 이 브랜드의 가치는 거품마저 믿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도시는 상자에 감염되었다고요. 네. 김학중 시인님께서 바라보는 세계의 이면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어떠세요? 네. 세계의 이면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 첫 시집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 교차시키면서 시적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일종의 매듭처럼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를 읽어내는 작업이 이제 저는 시적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텍스트라는 표현으로 좀 결집해 보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누락됐다가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사라졌다가도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적으로 쭉 추적하면서 탐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과정 중인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근데 되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IT로 만나서 그런지 네네. 그 어떤 그 IT의 정교함과 네네. 어떤 질서와 네.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네. 잘 갖다 붙여봅니다만 정말 그런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김학중 시인님과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고르신 작품 일부를 읽어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작품 읽어주실 생각이신가요? 네, 제 청소년 시집에 수록한 시인데요. 네. 로스트 템플이라는 시입니다. 아,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로스트 템플.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너무 책만 보는 건 아니라고, 사람이 잘 놀 줄도 알아야 한다고 게임방에 가자고 했다. 나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게임이냐고 반문했지만 이 재미있는 것을 안 보인다고 안 하면 사는 재미 하나 놓치는 거라고 끌고 가는 친구들. 점포안 가득한 데스크탑 컴퓨터와 모니터, 네트워크의 세계가 거기 있었다. 신세계였다.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실행하고 대기창에서 기다리다가 맵이 펼쳐졌을 때 그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다가왔다. 그 맵의 이름은 잃어버린 신전이었다. 게임에서 나는 시작과 함께 지고 말았지만 나는 거기서 내가 진짜 잃은 것이 무엇인지 본 것만 같았다.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걸 실패하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실패한다고 해도 시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나는 1시간 내내 지는 게임을 했지만 잃어버린 신전에서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아서 괜히 울컥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친구들은 다음에는 내가 잘하는 게임 하자고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오늘 주제가 IT 기기이고, 그리고 이제 IT 기기 하면 아무래도 그 청소년들한테는 게임 경험 같은 것들이 맞아. 가장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이제 게임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서 썼던 실에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시인님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이제 두 번째 시집을 묶기 위해서 작업했던 시들이 있어서요. 그거를 이제 묶어서 책으로 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연구자로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네, 연구를 계속해서 논문도 쓰고 그렇게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시인님의 두 번째 시집과 논문, 연구자로서의 네. 논문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인님,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에게 IT 기계란 땡땡이다,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나에겐 IT 기기란 미래다. 미래다? 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 삶을 바꾸는데 네,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IT 기기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제가 네. 눈이 나빠서 네. 운전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를 운전하고 싶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네. 저는 벌써 나왔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2020년 정도면 우리 모두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네요. 근데 지금 한창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고요. 주행 보조로 해주는 정도입니다. 근데 저도 운전을 못 해가지고 저도 자율주행 자동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우리에게 IT 기기는 미래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문장의 소리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에 나와주셨는데요. 네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겁게 잘 얘기했습니다. 그 IT 기기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문과 쪽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예, 또 서로 이런 걸 공유하다 보면 재밌는 어떤 맞아. 사례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도 나누고 네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문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랑,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